오늘도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분명 거절했어야 하는 일인데 왜 입 밖으로는 알겠어라는 대답이 나갔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탁, 직장 동료의 무리한 업무 협조 요청, 심지어는 거절하면 그만인 길거리의 설문조사까지. 당신은 왜 유독 아니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세상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는 법, 즉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못하는 사람을 두고 마음이 약하다거나 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와 심리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주 오래된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거절을 못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뇌의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은 아주 먼 옛날부터 무리지어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었습니다. 무리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 뇌의 편도체는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거절의 뉘앙스를 포착하면 이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려고 할 때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며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지금 사자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승인 욕구와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착한 아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고 자란 경우 거절은 곧 사랑을 잃는 것이라는 공식이 무의식 깊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다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부탁을 들어줄 때 느끼는 짧은 안도감은 마약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은 타인의 인정에 기댄 가짜 자존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무리한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강박, 즉 피플 플리징 질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재밌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복종에 관한 실험을 통해 인간이 권위나 사회적 압박 앞에서 얼마나 쉽게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저항이라도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거절도 근육과 같아서 한 번이 어렵지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지키는 강력한 성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우아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기술과 마음가짐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응 지연하기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뇌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면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은 지금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대화 나누시죠라고 말하며 물리적, 시간적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단 5분의 시간만 벌어도 우리의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한 거절입니다. 거절이 상대방에 대한 거부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서두로 시작하세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저를 믿고 부탁해 주시니 기쁘네요 라고 운을 뗍니다. 그 다음 명확한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되 너무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당신의 빈틈을 찾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업무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도저히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짧고 뚜렷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이나 따뜻한 마무리 멘트를 덧붙이는 겁니다. 대신 제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라거나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돕고 싶네요 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는 화법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부탁을 해요? 라고 묻는 대신 그런 부탁을 받으니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공격받았다는 느낌 없이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마다 왜 안 되는지, 왜 할 수 없는지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리적 경계선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가 퇴근 직전 일을 떠맡긴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되묻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장님, 지금 주신 업무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가 현재 진행 중인 A 프로젝트의 마감이 내일 오전까지라 이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기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비춰집니다. 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곤란한 부탁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친구야,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친구 사이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나만의 원칙이 있어. 내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도와줄 수가 없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일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을 마주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돌아서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가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고 당신의 한계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나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결핍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 자신 자체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소설 속에서 가장 매력 없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주인공입니다. 그런 주인공에게는 고유한 서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난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하는 캐릭터가 비로소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소설의 작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쓴 문장 중에 아니오라는 마침표가 없다면 그 소설은 결국 타인의 이야기들로만 채워진 잡동사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경계선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 세우는 벽이 아닙니다. 나라는 소중한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분명해야 그 안에서 꽃도 피우고 나무도 가꿀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은 길 가는 행인들이 짓밟고 가버리는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 또한 타인의 부탁을 들어줄 때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호의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켜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관리할 줄 아는 건강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해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고 존재하는 그 자체로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써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라고 말이죠. 거절하는 당신의 목소리에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닌 당당함이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선이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일 뿐입니다. 세상의 요구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